하고 나는 괜찮은 척. 그리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대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번 어린 시절에 나의 고통, 그리고 나의 욕구, 그거를 우리 부모가 어떻게 다뤄주기를 원했지? 내 이런 욕구가 무시됐을 때 내 마음이 어땠지? 이런 것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면은 공감이 최고거든요. 내 아이를 보면서 아,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아이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었겠지? 우리가 그 막 자기 아빠가 막 자기를 심하게 때렸을 때 그 고통과 그 좌절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누구를 못 때려요. 네.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, 억압하는 것 때문에 똑같이 모진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을 하는 게 그 이유인데,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. 아, 내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그때 어땠어? 그거를 엄마가 들어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줬으면 좋았을까 하는 부분을 계속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. 또 문제는 이게 자꾸 억압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러한 가치관, 되게 잘못된 건데 그걸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냥 살아요.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사람들과 또 맨날 만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 게 좋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라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럼 우연히 아이 키우는 얘기를 하다가 아유 애들은 때려야 돼. 애들은 말로 해서는 안 들어먹어. 딱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아줌마가 애들을 어떻게 때려? 아유 때리지 않아도 돼. 그러면 에이 무슨 생각을 했는데 그 엄마가 애를 잘 키워요. 네. 내보다 걔가 말을 더 잘 들어. 안 때렸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편협했구나. 그렇죠. 잘못됐구나.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구나를 알게 되면서 자신의 어떤 오래된 해묵은 가치관과 신념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아까 어머님 그 방송 전에 사담을 나누었는데 그 심리극을 통해서 마음이 되게 개운해지고 후련해졌다고 하셨거든요. 근데 이렇게 지난주와 이제 이번 주 어머니가 달라지셨듯이 이런 심리극을 통해서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사실 전문가를 만나기는 쉽지 않잖아요. 모든 분들이 좀 셀프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? 뭐 이렇게 이제 심리치료사가 하는 것도 굳은 의지와 참 어색함만 내가 극복할 수 있다면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. 사실은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어색하고 그러면 에이씨 안 할래, 창피해 이러면서 안 해버리는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혼자기 때문에 더 신나게 할 수가 있어요. 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까 하신 것처럼 아까 이렇게 의자도 있었잖아요.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비의자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. 어떤 분은 자신의 친정 부모님이 벌써 돌아가셨고 또 그 노인네들을 또 해결하자고 데리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됐으니까 내가 자체적으로 해결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. 비의자를 하나 갖다 두고 그 비의자에 내가 이렇게 나와 갈등이 있는 존재, 특히 부모님이 되겠죠. 그럴 때는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. 근데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고요. 이제 나는 어른이에요. 그래서 그 빈 의자에 뭐 친정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아니면 뭐 누군가가 있겠죠. 그 사람이 앉아있다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미처 하지 못했던 어떤 자기의 말들을 막 해보는 거예요. 이 기법은 우리 내면에 억눌린 상처를 이렇게 좀 드러내고 다뤄주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고요. 또 가족과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인형극 권해드려요. 이왕이면 뭐 요새 손인형 같은 것도 많이 파는데 그거 뭐 이렇게 가족 수대로 뭐 사도 되고요. 그래서 뭘 하냐면은 최근에 있었던 갈등 사건 하나를 정하세요. 실제로 있었던 거. 둘 다 막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한 판 딱 붙은 사건이 있잖아요. 그럼 이제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럼 어머님이랑 동원이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럼 인형을 골라요. 그래서 그럼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보는 거예요. 각자가. 그대로 재현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. 목소리 톤 이것도 똑같이 해야 돼요. 괜히 인형극 한다고 막 너무 우아하게 하시면 안 되고 그때랑 최대한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하라 그래요. 그럼 이제 하다 보면 되게 웃긴 일들이 일어나요.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? 애가 하다 말고 엄마 그렇게 말 안 했잖아. 중간에 욕도 했잖아. 막 알려줘요. 최대한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우리가 감정이 이만큼 머리에 찼을 때는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. 그렇죠. 부모들이 그러잖아요. 뭐 완전 뚜껑 열렸다라고 하잖아요.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굉장히 모진 말을 퍼붓었어요. 그리고 그때는 내가 너무나 흥분했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싼 애예요.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아도. 근데 지금은 그 갈등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똑같이 재현하다 보면은 하면서 어머 내가 어떻게 저런 말을 내 새끼한테 했어. 미쳤구나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면서
막 반성을 하게 되고 내가 왜 그랬지? 이게 그렇게 심한 일도 아니었는데 라고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게 돼요. 그리고 하고 나면 이제 부모님이나 또 어떤 경우에 애도 그거를 느껴요. 내가 왜 그랬지? 그렇죠. 그럼 약간 우울해져요. 그럼 뭐냐? 우리는 반성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해. 다시 한번 하는 거죠. 좋아. 그럼 다시 이 갈등을 좋게 해결한다면 어떻게 해볼까? 다시 한번 하는 네.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맨날 반성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성하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? 문제 해결 방법을 강구하는 것까지 한 세트로 하게 되면 네. 같은 문제를 그렇게 미련하게 반복하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죠. 근데 좋은데요. 그렇죠. 네. 근데 아까 그 비의자 할 때요. 그 누군가가 앉아는 있어요. 근데 아까 그 심리치료사 선생님이 계실 때는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잖아요. 예, 예.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뭐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? 하면서 화만 내는 어떤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막 분노만 하게 되고 감정을 어떻게 해결은 안 되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어때요, 근데 이제 선생님? 항상 우리가 그 어떤 통찰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. 그게 첫걸음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억압하는 분들은 막 저런 걸 해도요. 왜 이렇게 저 옆에 그